지난 6월에 북한의 조선중앙TV에 심상치 않은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 군 수뇌부 회의 같은데 우리나라 남한 지도를 띄워놓은 거예요.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 지역을 타격하는 관련 내용을 회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도 지금 사실상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미사일 기술까지 계속 개발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를 딱 지목해서 눈길을 끌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우리를 상대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4년에 정말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은 적이 있거든요. NPT라는 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자, 우리 이제 핵 만들지 않기로 약속. 북한은 80년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거기 탈퇴 선언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막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국제원자력 기구 탈퇴 선언은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부탄가스는 아예 오전에 동이 나버렸고 통조림, 양초, 건전지 등도 찾는 사람이 평상시에 3배가량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는 괜히 우리까지 덩달아서 막 하는 것 같아. 깜짝이야. 터졌나요? 전쟁이 터졌냐고요? 아닙니다. 전쟁이 터진 게 아니라 아주머니 장바구니가 터졌군요. 나중에 나온 문서를 보면 북한이 이미 85년도부터 핵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입해놓고 뒤로는 몰래 만들었던 거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법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도가 돌연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성공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Everything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egime. Would I be worried if Mother Teresa had 3 nuclear weapons?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핵 탄두를 만들기만 하고 이거 실어나를 수단이 없으면 이거 다른 나라들이 겁을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뭐겠어요? 실어나를 운반 수단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미군의 B-29 폭격기가 핵을 싣고 가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일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기름 똑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섬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미국이 하와이 차지했죠. 그리고 괌 차지하고 또 일본 근처 오키나와까지 갔던 이유도 바로 일본에 닿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근처에 섬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섬을 만들어 버리죠. 무슨 소리냐? 영화 탑건도 보면 탐 크루즈가 미국에서 이륙하지 않잖아. 배 타고 뜨고 내리고 하는 모습 영화에서도 봤죠. 바로 이게 항공모함입니다. 전투기들이 다 여기서 뜨고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군함이 보통 승조원이 한 300명 정도 탄대요, 배. 근데 미국 항공모함 큰 건요, 요리사만 300명이라고 합니다. 요리사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야, 진짜. 자, 그럼 만약에 섬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다고 치자고요. 배를 통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뭐죠? 바로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도 종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본따 만든 미사일도 있어요. 우리 왜 저기 비행기 타면 여객기에서 기장님이 뭐라 그래요? 기장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금 시속 몇백 킬로미터로 순항 중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순항이 뭡니까? 부드럽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순항 미사일은 문제가 뭘까요? 낮게 날아.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죠. 또 한 가지, 연료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만한 애가 저 멀리서 파닥파닥 날아오면은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쏠 때 불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핵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좀 안 보이게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른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머리 위로 뚝 떨어지면 어때요? 안 보이죠. 바로 이렇게 곡선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요.
나라 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눈에서 안 보이는 수준으로 띄우려면 거의 지구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힘을 얻으려면 이거는 사실상 로켓을 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탄도미사일 개발하면서 우주 기술도 함께 발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쏘다 보니까 우주가 보이네? 실제로 1980년대 냉전 시기에 우주 개발 경쟁을 엄청 하면서 스타워즈란 말이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It takes another kind now that the Soviets, for example, have enough accurate and powerful nuclear weapons to destroy virtually all of our missiles on the ground. 이제 목표가 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으로 쏴야 되고 소련은 미국으로 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Early missiles were merely stabilized on an approximate trajectory. Now the missile's own guidance. 그러다가 결국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서 닿는 미사일이 개발이 돼요. 바로 이렇게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줄여서 영어로는 ICBM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이게 바로 ICBM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 실험할 때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외교나 또 안보 정책에 대한 정말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려는 적의 아성을 모두 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멸적의 불손하기를 퍼부을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포병무려. 그러니까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주로 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나 혹은 일본 등을 상대로 위협을 해왔어요. 굉장히 위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면 같이 간다 뭐 이런 식의 위협을 했던 거고, 이렇게 전략적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파괴하는 핵무기, 이런 거를 전략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역사상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건 히로시마에 사용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큰 거를 한꺼번에 쓰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거죠. 소형 전술핵은 배낭 안에도 들어가. 그래서 핵 배낭이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소형화한 핵무기는 대규모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전쟁 현장에 특정한 곳에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다 죽자고 차마 큰 핵무기를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로 니네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을 가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큰 핵 하나 가지고는 있지만 점점 열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작은 핵무기를 배치해서 이 지역 내에서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쬐끄만 거니까 괜찮겠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서울 용산에서 전술핵이 터졌을 경우에 31만 명이 사망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히로시마 때의 피해 규모랑 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핵무기의 위력도 계속 발달했기 때문에 소형화된 핵무기라고 해도 그 위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난 추석 때는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 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근데 그 지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핵의 선제 사용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뭐 내가 좀 밀리면 야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 태권도 단이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미국의 핵으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절대 도발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남해상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 핵항모는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항모 전단을 이루어 유사시 분쟁 지역에 급파됩니다. 바로 이렇게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지 않은 동맹 국가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 이거를 핵우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 축은 왜 자꾸 우산 속으로 숨어, 그냥 우리가 우산 만들어, 이런 논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미국 학자들마저도 이제 한반도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우산 이렇게 펴주면 힘들잖아요. This has about as much of a chance of repelling raindrops as the real thing would have.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에요. 지금 원전도 막 수출하고 이런 데다가 실제로 누리호도 평화적인 목적의 로켓이지만 포물선을 그리는 당연히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외신들은 당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을 때 야, 한국이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식의 평가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두 개가 결합되면 그게 핵미사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사거리를 슬그머니 풀어줬거든요. 이 사거리 풀어주니까 또 우리가 또 맞는 미사일을 또 바로 개발해버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핵만 없다 뿐이지 첨단 무기들을 계속 이제 국산화하면서 개발하고 있고, K9 자주포랄지 얼마 전에는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개발을 했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우리가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사실 이 전술핵 사용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또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혹시 사용해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까? Хочу напомнить,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также располагает разли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поражения.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우리가 흔히 미국을 세계 경찰이라고 했던 게 5만 대 다 간섭한다고 이렇게 불렀던 건데,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이제는 말 안 듣는 거지. 야, 뭐 네가 뭐 경찰이야? 이제 냉전으로 가는 거죠.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대전환기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이 대전환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에요. 기존의 질서들이 막 흔들리고 사실 계획을 세우기 힘든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불확실성에서 정말 중심을 잡으려면 딩딩대학으로 오시면 됩니다.